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이응남 교수입니다. 오늘은 생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과거에는 살았던 생물의 구성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사는 환경도 달랐겠죠. 그래서 과거의 생물들이 오늘날 생물이랑 같은 환경에 살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르도비스기에 해양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바닷속 환경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조개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대신 어떤 생물들이 많았냐 그러면은 삼엽충이 많았고요. 그리고 완족류라고 하는 완족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족류하고 산호들은 아까 바닷속에서 떨어지는 이런 먹이를 먹는 그런 필터링하는 그런 동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퇴적물을 먹으면서 거기에 이제 유기물을 먹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삼엽충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얘네들 잡아먹고 사는 그런 그 포식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이제 암모나이트의 조상인 암모노이드라고 이렇게 꽃갈처럼 긴 그런 두 종류가 있거든요. 뭐 걔네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환경에 살던 생물들은 오늘날 생물의 환경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고생태 연구라고 합니다. 밝힌 논문에 의하면은 크게 세 가지 커다란 생물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생물계 변화는 캠브리안 생물군, 그 다음에 고생대 생물군, 그리고 현대 생물군, 이렇게 세 생물군으로 구분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캠브리아기를 대표하는 그런 생물은 삼엽충입니다. 삼엽충하고 완종류가 거의 바다의 주 생물원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고생대 생물군은 산호나 완종류나 뭐 이런 그 나우틸로이드나 뭐 이런 생물들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중생대에 들어서 드디어 현대 생물군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조개나 뭐 갑각류, 다음에 어류, 뭐 이런 또 해양 파충류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파우나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생물들이 바다쪽 가까이에서 살다가 점점 대륙붕 쪽으로 서식지를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안 시기에는 주 생물 구성원이 삼엽충이었기 때문에 삼엽충이 해안가에 많이 살다가 대륙붕 지역까지 이제 번성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 삼엽충이 쇠퇴를 하고 다음에 이제 오르도비스기에 오게 되면은 그 얕은 바다를 차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완족동물입니다. 완족동물은 여러분 조개랑 비슷한 그런 동물이에요. 조개랑 다르게 한쪽 껍데기는 크고 한쪽 껍데기는 작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해저 바닥에 단단한 돌에 이렇게 딱 부착해서 사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실루리기아기, 다음에 대봉기로 가면서 이런 완종류들도 서서히 물러나고 얕은 바다엔 면체동물들이 차지를 합니다. 흔히 아는 조개나 다음에 이제 오징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얕은 바다는 먹을 것도 많고 햇빛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요. 그래서 생물들은 점점 얕은 바다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먼 바다로 밀려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다음에 해저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중생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바다날이나 아니면은 또 무슨 뭐 미역이나 뭐 이런 그 해양 생물들이 이제 땅속 깊은 곳까지 해저 바닥까지 더 침입을 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서식지를 계속 넓혀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대 생물군으로 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러면은 계속 이제 피식자하고 포식자 간의 경쟁이 일어나겠죠.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생대가 시작되게 되면은 고생대 그 생물군들이 확 없어지게 되는데 왜냐 그러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포식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뭐 어류뿐만 아니라 파충류, 어룡, 수장룡 같은 뭐 모사사우루스 같은 그런 커다란 해양 파충류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강력한 포식자들이 나타나니까 어떡하죠? 숨어야 되겠죠. 숨어야 되기 때문에 해저 바닥에 사는 생물들이 이제 해저 바닥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저 바닥 위에서 표면 위에서 살던 그런 완족동물이나 조개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식자들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얘들이 자꾸 해저 바닥 속으로 들어가지고. 또 재밌는 거는 이런 중생대가 되면서 조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먹을 것이 많아졌어요.
실루기하게 이제 식물이 이제 육상에 나타나죠. 그래서 대번 뭐 석탄기 오면서 확 지구가 이제 숲으로 덮이게 됩니다. 식물들을 먹기 위한 그런 생물들이 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생동물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공룡, 초식공룡 뭐 이들이 많이 거대하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기반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생태를 가졌느냐, 어떤 습성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데 이 분야가 굉장히 재밌어요.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려주고요. 그래서 공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공룡은 이제 파충류라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악어처럼 공룡도 그냥 알을 낳고 부모의 돌봄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몽골 고비 사막에서 시시티파티라고 하는 그 오비랍토류 공룡이 알을 품고 있는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공룡이 실제로 얘들을 알을 품었는지 어쨌는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알을 품었다는 얘기는 공룡이 체온이 따뜻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체온으로, 그러니까 새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슴에 브루딩 패치라고 해서 털로 안 덮인 맨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알을 접속시켜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알을 온도를 올리거든요. 그다음 공룡도 그런 게 있었느냐?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화석을 보게 되면은 이 시시티파티라고 하는 공룡이 둥지에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팔로 둥지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 둥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 신안군 아페도에서 엄청나게 큰 공룡알 둥지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이 둥지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둥지를 보게 되면은 알들이 도나스 모양의 둥지에 겉에 알들이 두 개씩 페어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쭉한 알들은 이제 대부분 수각류 공룡 알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공룡은 난간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알을 두 개씩 낳아요. 반면에 새는 알을 한 개씩 납니다. 새가 공룡부터 진화됐는데 왜냐 그러면 새는 난간 하나가 퇴화가 돼요. 그리고 알을 하나씩 크게 낳는 그런 습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둥지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알을 몸속에 가지고 있는 화석도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알이 몸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런 화석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룡은 한 번에 두 개씩 알을 낳는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어룡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뱀처럼 난태생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알이 부화돼서 새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화석을 보게 되면은 어룡은 꼬리부터 나옵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왜 꼬리부터 나올까요? 새끼가 머리부터 나오다가 몸이 걸려서 제때 나오지 못하면은 물속에서 질식해서 죽거든요, 새끼가. 그래서 꼬리부터 나오고 다음에 머리가 빠져나온 다음에 바로 수면으로 올라가서 이제 첫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룡은 고래처럼 이제 새끼가 꼬리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또 원시적인 어룡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 어룡은 특이하게도 꼬리가 아니라 머리부터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초창기 어류들은 얕은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화하면서 덩치도 커지고 눈도 커지고 하면서 깊은 바닷속에서 적응할 수 있게 진화를 했죠. 그래서 어룡들이 얕은 바다에서 살다가 깊은 바다까지 서식지를 넓혔다는 것을 이 화석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공룡들은 집단 산란을 했습니다. 지금 새들 보게 되면 어떤 무인도의 섬 같은 데서 막 집단으로 모여서 산란지를 만들잖아요. 공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룡도 특히 목긴 공룡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모여서 산란지를 찾아가서 산란지 알을 낳는데 그러면 산란지를 어떤 곳을 선택했을까? 경기도 화성의 공룡알 산지를 분석해 보면은 강이 여러 갈래가 흐르는 곳에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알을 낳았어요. 왜 그런 곳에 알을 낳았을까요? 그런 곳에 알을 낳게 되면은 주위에 강들이 있기 때문에 육식공룡이 그쪽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옛날에 성을 질 때도 성 주위에는 뭘 팠죠? 해자라고 해서 깊은 그
물 터널을 수로를 만들었어요. 적군을 막기 위해서. 이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룡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어처럼 새끼를 돌보는 게 아니라 새처럼 새끼를 돌봤어요. 그것이 처음 밝혀진 게 이제 1980년대인데요. 미국의 에그 마운틴이라는 곳에 마이아사우라라고 하는 오리주둥이 공룡이 발견이 되는데, 이 공룡 둥지에서 새끼 화석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새끼들의 그 이빨을 보게 되면 먹이를 먹어서 이빨은 닳아 있어요. 그런데 다리 관절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둥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둥지를 떠나지 않는 새끼가 어떻게 먹이를 먹었을까는 거죠. 어미가 식물을 물어다가 얘를 먹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룡이 새끼를 돌봤다. 부모의 보살핌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생태계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뭐 생존 경쟁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있었을 텐데, 아모나이트 화석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다 모사사우루스가 물어서 생긴 그런 바이트 마크고요. 또 여러분 뭐 주로 그 공룡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티라노사우루스의 반대되게 나오는 초식 공룡이 뭐죠? 예, 트리케라톱스죠. 얘 둘은 서로 천적의 관계였는데, 실제로 트리케라톱스의 골반이라는 데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물은 바이트 마크가 있어요. 물은 자죽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공룡 화석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가장 보존이 잘 된 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팅 다이노소라고 하는 그런 공룡인데요. 1970년에 고비 사막에서 폴란드 팀이 발견했는데, 프로토케라톱스하고 벨로시랩터가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모래로 확 덮여버리면서 그대로 화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공룡이 서로 천적 관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화석이고요. 그리고 또 공룡의 생태를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 뱃속에 위 내용물이 남아있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사가 이 뱃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연구한 데이노케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의 뱃속에서도 이 그 위 내용물 화석이 남았는데요. 그 위 내용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 그러면은 1,400개가 넘는 돌들, 이 돌들을 우리가 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석은 뭐냐 그러면 식물을 갈기 위해서 쓰는 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물고기 뼈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노케우루스가 잡식성 공룡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생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이제 흔적 화석들이죠. 발자국을 조사를 해보면은 얘들이 얼마나 빨리 걸었느냐, 얘들은 집단적으로 같이 움직였느냐, 또 익룡 같은 경우에는 2발로 걸었느냐, 4발로 걸었느냐, 발자국이 확실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또 발자국이 하나가 발견됐는데 1억 2천만 년 전에 남겨진 도마뱀 발자국이에요. 아니 뭐 도마뱀 발자국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마뱀은 지금 파충류 중에서 살아있는 현생 파충류 중에서 가장 종수가 많습니다. 한 6,100종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크기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마뱀에서 뱀이 진화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기백악기에 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뱀을 보게 되면은 다리가 조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족 달지 말라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족이라는 게 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뱀이 이제 몸이 길어지면서 이 다리는 퇴화되고 말죠. 그런데 도마뱀이 급할 때는 2발로 뜁니다. 도마뱀이 이렇게 2발로 뛰는 능력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거는 아무리 현생 도마뱀을 연구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남 하동에서 발견한 그 도마뱀 발자국을 보게 되면 얘들이 2발로 뛴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억 2천만 년 전에 이미 도마뱀이 포식자를 피해서 뛰어서 도망갈 때는 뒷발로만 뛰는 이족보행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흔적 화석이 이런 과거 멸종된 생물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직접적이고 좋은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멸종된 동물의 생태를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화석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개들의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